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빛낸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2014 월드컵 우승의 주역, 준수한 수비력과 빼어난 볼 배급, 과감한 돌파 후 중거리 슛도 위력적이었던 독일의 공수겸장 사령관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결승 무대를 밥 먹듯이 밟았던 독일 축구. 1984년 독일 축구가 유로에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조별 탈락이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두 달 뒤인 8월 1일 독일 축구의 새로운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태어납니다. 바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미넨 남부에 위치한 로젠하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슈바인슈타이거는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미넨을 어린 시절 때부터 동경을 하면서 드림클럽으로 꿈꾸었습니다. 아버지 알프레드가 한때 오스트리아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영향 아래 형인 토비아스를 따라서 6세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슈바인슈타이거는 고향 지역팀 유스클럽에서 공을 차기 시작합니다. 형 토비아스는 축구에 큰 재능이 없어 스키 선수로 전향을 했고 훗날 독일 스키 국가대표가 되기에 이릅니다. 물론 슈바인슈타이거 역시 스키도 잘 탔기 때문에 축구와 스키 두 개 모두 즐겼고 일찍이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유스 시절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2001년 10대 어린 나이에 당시 3부 리그에 속해 있던 미넨 2군 팀에 승격을 하게 됩니다. 함께 승격한 필립 람과 함께 최고의 재능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한 살 많은 람과 슈슈는 2군에서 나란히 출전을 하면서 재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슈바인슈타이거가 데뷔한 나이는 18세 104일로 당시엔 미넨 구단 역대 5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독일 축구가 다시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결승에 오르고 2006 월드컵 개최지가 독일이 되면서 독일 축구가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분데스리가 자체가 젊어졌고 22세 이하 젊은 선수들이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죠. 18개 팀 출전 명단 중에 22세 이하 선수들이 무려 43명에 달했고 출전 선수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분데스리가가 젊어진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전반에 몰아친 재정 한파가 영향이 컸습니다.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과 연봉, 분데스리가 중개권사의 파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독일 클럽들이 젊은 선수들 발굴에 힘을 썼고 그 배경에서 포돌스키를 비롯해서 슈바인슈타이거 같은 선수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슈바인슈타이거 등장 이전 미넨의 희망은 이 3년 동안 부상으로 인해서 별 활약을 못 보였던 세바스티안 다이슬러였습니다. 무릎 부상과 우울증 증세로 다이슬러가 시즌 경기를 소화해내지 못하자 혜성같이 슈바인슈타이거가 등장을 한 것이었고 중원의 프링스, 제우브루트와 오웬 하그리브스, 부상에서 회복한 전천후 미드필더 메메숄까지 탄탄한 전력을 가진 미넨이었는데 슈바인슈타이거가 주전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덕분에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로 2004 독일 국대로 발탁되었고 등번호 7번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독일 국대가 2002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음에도 여전히 녹슨 전차군단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유로에서 조별 탈락을 슈슈는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부임한 펠릭스 마가트 미넨 감독은 슈바인슈타이거를 전력에서 제외시키면서 짧은 실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슈슈는 필립 람과 함께 어느새 미넨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우뚝 서기 시작을 했고 더불어서 독일 국대에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옵니다. 2006 월드컵은 슈슈에게 아주 각별한 무대였습니다. 슈슈는 좌측면 미드필더로 등장했고 수비의 람도 일취월장하면서 팀의 대회 3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 그리고 독일 국대가 부활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팀 미넨이 발라카 제오베르투가 이탈하고 전력 보강도 크지 않던 상황 속에 슈슈는 좌측면을 꾸준히 맡아주면서 팀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슈슈를 보는 시각은 달랐죠. 측면 미드필더를 하기에는 너무나 느리다는 것이었고 개인 돌파에 취약점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이나 제우베르투가 공격의 중심을 중앙 쪽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슈슈는 보다 자유롭게 침투나 직접 득점을 노릴 수가 있었죠. 발락이 떠나고 난 뒤 슈슈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중한 허리의 부실함은 수비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미넨이 4위를 차지하고 팀은 챔스 진출권마저 따내지 못하자 슈슈도 흔들립니다. 리베리의 합류로 오른쪽 측면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포지션 변경은 실패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2009년 루이스 바날이 바이에른 뮌헨에 부임하기 전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는 그저 스피드가 느린 평범한 윙어에 불과했고
점점 하향세를 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독일 팬들이 기대하던 라이트윙 유망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던 선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날 감독은 그를 중앙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는 폭풍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측면에 리베리 로벤이 있는 이상 슈슈를 측면에 배치하면서 더 이상 슈슈는 돌파를 할 필요도 느린 스피드의 단점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측면에서 발휘되지 못한 능력들이 중앙으로 오면서 장점이 되었고 이른바 슈바인슈타이거는 육각형 선수가 됩니다. 2010년이 되면서 월드컵 단골손인 독일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동안 베켄바워, 게르트 밀러, 클린스만 발락 등 굵직한 스타들이 팀을 지탱해 주었는데 그 파워가 이제 약해졌고 노세한 발락이 2010 남아공 월드컵 행이 좌절되면서 독일은 큰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슈바인슈타이거가 중원 자원이 되면서 레브 감독은 사미 케디라와 궁합을 맞춰볼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은 당시 무적함 대 스페인을 만나 아쉽게 4강에서 탈락했지만 슈바인슈타이거는 대회 베스트급이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현대 축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춘 미드필더라는 찬사를 베컴으로부터 받았죠. 2010년 그해 독일 올해의 선수로 맡게 된 슈바인슈타이거는 미넨을 포칼 우승과 챔스 결승까지 올려놓으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냅니다. 월드컵에서의 맹활약 이후 레알 마드리드, 맨유, AC 밀란 등 명문 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축구선수 생활을 시작한 미넨과 재계약을 하면서 의리를 지킵니다. 안타깝게도 2011-2012 시즌은 악몽과 똑같았습니다. 미넨이 트리플 런업, 즉 준우승만 3번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슈바인슈타이거는 챔스 결승전 1대1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합니다. 강철 멘탈에 슈바인슈타이거도 흔들렸죠. 경기를 마치고 시상식에서 그는 요하임 가우프 대통령의 악수 요청도 보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운이 좋게도 유프 하인케스 감독을 맞이하면서 슈바인슈타이거는 2012-2013 시즌 미넨이 독일 클럽 역사상 첫 트래블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인케스 감독은 슈바인슈타이거를 정말 아꼈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생각하는 선수,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당대 부스케츠, 슈슈 단 2명만 가능하다고 하인케스 감독은 생각을 한 것이었죠. 지능적인 또는 효율적으로 결합해 공간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한 현대축구에서 슈바인슈타이거가 이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믿었습니다. 노련해진 슈바인슈타이거의 조율과 함께 탄탄함 속에 부드러움까지 장착한 미넨과 독일 국가대표, 독일은 확실히 진화했습니다. 더 이상 독일 축구를 가리켜 투박한 전차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고 단순히 강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승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슈바인슈타이거의 동반 성장이 있었죠. 어느덧 30살의 슈슈는 과거에 비해서 폭발성은 분명 떨어졌습니다. 대신 독일 대표팀에는 웨질과 밀러라는 더 싱싱한 미드필더들이 있었죠. 슈바인슈타이거는 이제 좀 더 허리라인, 좀 더 깊숙한 곳 위치에서 전체적인 운영에 집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합니다. 2014 월드컵을 앞두고 지단은 독일의 탑 플레이메이커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슈바인슈타이거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내게 있어 그는 아주 위대한 선수입니다 라고 집어 얘기합니다. 브라질의 전설 카프 역시 동의하면서 그는 팀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완벽한 선수, 감독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하다 라고 엄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슈슈의 폼이 그렇게 베스트급은 아니었습니다. 미넨 감독 과르디올라와 궁합이 맞지 않아서 이적 시장에 나올 거란 얘기가 파다했죠. 부상이 연이어 터지면서 2013년 11월 초부터 아예 명단에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슈바인슈타이거 없는 독일 축구는 상상키 어려웠습니다. 특히 월드컵 결승 수비형 미드필더 파트너인 케디라가 부상으로 빠지고 대타 크리스토프 크라머도 전반 30분 만에 교체가 돼 나가는 바람에 중원을 지키리는 슈바인슈타이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슈바인슈타이거는 부담 대신 자기 목 이상을 해냈습니다. 무려 15.3km로 두 팀 선수 중 가장 많은 거리를 뛰면서 패스 122번 가운데 104번을 성공을 시킵니다. 월드컵 결승전 최우수 선수는 결승골의 괴체였지만 최고 평점은 슈바인슈타이거였습니다. 축구 인생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전반기 아웃되었고 미넨에서 확실한 주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맨유 이적설까지 터진 것입니다. 원 클럽맨으로 남을 줄 알았건만 사비 알론소 영입과 필립 람의 미드필더 전환으로 결국 2019년 여름 맨유 이적에 사인을 합니다. 미넨과의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슈바인슈타이거는 루이스 바날 감독이 2009에서 2010년까지 미넨 지휘봉을 잡았을 때 4대 2년을 맺은 사이였기 때문에 맨유행에 빠른 사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슈바인슈타이거는 맨유 입단 1년 만에 이적설에 휩싸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죠.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서 리그 18경기밖에 출전에 그쳤고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정상급 기량도 좀처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할 감독까지 맨유에서 경질되며 그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전력 외로 평가된 슈바인슈타이거는 2군까지 강등이 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 길을 찾아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시카고로 둥지를 옮깁니다. 쫓겨나듯 이적한 모습은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죠. 시카고에서의 3년 활동을 마친 슈슈는 2019년 10월 8일 현역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독일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A매치 121경기 출전을 기록할 정도로 여러 감독의 많은 신뢰를 받았고 월드컵 무대에서 생사를 꿰매고 핏빛 투혼을 보여주었던 슈바인슈타이거. 포지션을 바꾸면서 미넨과 독일 국대에 헌신했던 그야말로 가장 성공한 독일 선수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전쟁의 참상을 겪고 딛고 일어나 가장 롱런한 공격수 중 하나로 여전히 빅리그 폭격기로 활약 중인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